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18일 밤 8시 54분입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7월 19일 1965년 7월 19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날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별세하셨습니다. 하와이에서 서거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57년이 지났습니다. 57주기입니다. 내일이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57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어놓을까 궁금한데 아마도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이란 이름을 반드시 언급해야 할 때 하지 않습니다. 취임식 때 자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만든 즉 자유민주주의 나라를 건국하는 데 앞장섰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를 할 줄 알았더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에서 세계 시민이란 말을 여러 번 썼습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처음 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을 만든 분이 이승만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한미동맹을 강조합니다. 그러면 한미동맹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만든 이승만, 아이젠하워,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트루만, 이런 분들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헌절 메시지에서는 또 광주 이야기가 나오고 또 5월 정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광주 이야기, 노무현 이야기는 그렇게 자주 하면서 이승만, 박정희, 트루만 같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은인들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승만, 박정희 이야기하면은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늦었지만 내일이라도 이승만 대통령의 57주기에 점한 어떤 메시지 하나는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 희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잘 압니다. 어제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재헌절을 맞아 광주의 5월 정신을 강조하면서 위대한 국민과 함께 헌법 정신을 지켜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은 역사를 통해 발견한 질서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한 결과다.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헌법적 가치는 국민 통합의 원천이며 헌법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번영과 발전으로 가는 길이다. 아주 일반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년 전 오늘 광주를 방문했다.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킨 광주에서 우리의 헌법 정신을 되새겼다. 광주의 5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광주의 5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 그럼 광주 이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없었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의 작품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는 재헌절 아닙니까? 재헌절은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한 헌법 제정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1948년에 일어났던 일을 회고하면 이렇습니다. 1948년 5월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공산당이 제주도에서 무장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90% 이상이 투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국회가 임시의장으로서 이승만을 뽑았습니다. 이승만의 지도하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7월 17일. 그리고 헌법에 기초해가지고 정부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 즉 총선, 국회 구성, 헌법 제정, 정부 구성, 이걸 우리는 건국이라고 합니다. 문재인은 그 영혼이 딴 데가 있으므로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하는 그 문재인은 5년 동안 김정은 부하 노릇하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파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하여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기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한반도에서 건국기념일을 가진 존재는 북한 노동당 정권, 즉 이른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은 어제 재헌절을 맞이해가지고는 이승만 이름이 한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건국의 선배들, 우리 건국의 원hun들,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그분들이 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위에 건국했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그 뒤에 여러 가지 기복은 있었지만은 결국 잘하고 해서 지금 이런 근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새삼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해안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5월 이야기가 나옵니까? 재헌절에 왜 광주 이야기가 나옵니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사람이 광주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그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많은 피를 흘린 사람들이 지금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부산에 UN 묘지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상무시해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광주 사람만이 지켰다. 광주 사람만이 지켰다. 이런 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이승만 이야기 안 나오고 박정희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고 트루만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광주 이야기만 나오니까 그것도 무리하게 연결시켜서 재헌절에 광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이것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승만 박정희 노선인데 결국은 그 이승만 박정희 노선의 덕분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승만 박정희와는 반대 노선을 간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앞에서 기가 죽는 모습을 보이니까 보수 본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중도층에서 이탈하고 요사이는 보수층에서 이탈하고 있습니다. 보수층에서 이탈하는 이 지지율을 회복하려면은 이승만 박정희를 존경한다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무시하고 김대중 광주 노무현만 좋아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국의 보수 세력이 지지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내일 이승만 대통령 57주기에 좋은 말씀 하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